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 완전 정복 7차 시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 데이터 표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는 데이터 표와 시나리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데이터 표에 대해서 이론 공부는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표는 수식의 특정 값을 변경했을 때 수식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표로 나타내는 기능을 데이터 표라고 했죠. 따라서 여기에 최종 금액이라는 지금 123만 6천 원이라는 금액이 계산되어 있는데 여기에 안에는 수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수식은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셀의 값을 이용해서 수식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식에 따라서 이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 변수라고 하죠. 수식에 포함되어 있는 이 값들이 변하면 결과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 결과의 변화를 표의 형태로 보여주는 게 데이터 표다. 따라서 데이터 표에는 반드시 원하는 결과에 수식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는 가상 분석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가상 분석 도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시나리오, 데이터표, 목표값 찾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상 분석한다는 건 뭐죠? 지금 현재 시점은 이런 결과가 주어졌는데 만약에 이렇다면 저렇다면 가정하는 거죠. 가정했을 때 결과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 비교하는 도구가 가상 분석 도구입니다. 시나리오는 변화 요소가 많을 경우에 계산할 결과값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에 변화 요소마다 가상값을 지정하여 수식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도구인데요. 예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금 변화 요소가 변경 셀에 있죠. 이익률과 불량률 이 두 개의 요소가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결과, 이익 합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도구 시나리오인데요. 현재 값의 변경 셀은 이익률이 25%, 불량률이 4%일 때 이익 합계가 이만큼이다. 지금 이거는 현재 시점이죠. 즉 팩트입니다. 그런데 가정하는 게 이 두 개라는 거죠. 이익 인상이라는 시나리오일 때 이 이익률과 불량률이 이렇게 변화를 한다면 결과값 이익 합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또 이익 인하이라는 시나리오를 작성했을 때 이익률과 불량률이 이렇게 변하면 결과 이익 합계가 어떻게 달라질까? 알려주는 게 시나리오다. 시나리오는 가상 분석 도구이고 변화 요소가 많을 때 사용하는 게 시나리오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실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관계토 학생의 중간고사 성적표는 영어, 수학, 국어의 점수를 이용하여 합계를 계산한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관계토 학생이 영어 90, 수학 80, 국어 70점을 받아서 총 합계 240점을 받았습니다. 즉 합계인 240을 클릭했더니 여기 sum이라는 함수가 사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는 현재 시점의 결과입니다. 팩트인데 만약에 국어가 지금 현재는 70점인데 80점일 때, 90점일 때, 100점일 때 또는 수학이 90점일 때 100점일 때 이 합계 점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데이터 표 기능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결과가 합계가 나왔는데 여기 합계 계산에 포함되어 있는 국어 점수와 수학 점수가 이렇게 변화함에 따라서 합계 점수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것을 표의 형태로 보여주는 거 데이터 표. 지금부터 데이터 표는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과론 알고자 하는 건 뭐다? 합계 점수죠. 따라서 가로와 세로
사이에 여기에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 결과로 알고 싶은 합계 수식을 적는 겁니다. 따라서 자, 우리 합계 수식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수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붙여도 되지만 이 셀을 참조해도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쉽게 참조를 하도록 할게요. 수식이 있는 셀을 참조한다. 따라서 여기다 는을 쓰고요. 수식이 있는 셀을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식, 이 sum이라는 수식을 이용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표 전체를 블럭 지정합니다. 자, 그러고 데이터 메뉴에 자, 데이터 표는 가상 분석 도구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가상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가상 분석 도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데이터 표를 하도록 할게요. 클릭.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칸만 입력을 해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행 입력 셀. 여기는 뭘 말하느냐? 여러분들이 데이터 표를 이렇게 블럭을 지정했는데 여기서 첫 번째 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블럭 지정한 표에서 첫 번째 행, 즉 10행이죠. 이 10행에 있는 값들을 보세요. 80, 90, 100.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죠? 국어 점수가 80점, 90점, 100점일 때를 표현을 한 거죠. 따라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국어 점수인 요 70점을 클릭을 해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칸 열 입력 셀에는 내가 블럭 지정한 표에서 첫 번째 열만 보세요. 그랬더니 90, 100 이 점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학 점수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현재 시점에 수식에 포함되어 있는 수학 점수, 즉 80점, B3셀을 클릭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아까 이 sum이라는 수식에 국어와 수학 점수가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식이 지금 여기에 있는 국어 점수의 셀 주소와 여기 수학 점수에 있는 셀 주소가 대체가 돼서 총 합계를 계산해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해 가나요? 네, 지금 여기 있는 수식에 국어와 수학 셀이 뭐죠? 국어는 지금 B4셀이고요. 수학은 지금 B3셀인데 이 B3과 B4셀에 지금 각각 국어 점수 C10, D10, E12 각각 대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11, B12가 대입이 돼서 수식을 다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출금 연이율 상환기간을 이용하여 월 상환금액을 계산한 것이다. 자, 여기에 현재 시점에 상환금액이 계산이 되어 있네요. 그죠? 보니까 지금 대출금을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은행에. 그런데 연이율이 12%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2천만 원을 5년 동안 상환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월에 얼마씩 반환을 해야 되는지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줬네요. 44만 4,889원을 월에 납부를 해야 되고 5년 동안 납부를 하면 2천만 원을 다 갚는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해줬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월 상환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셀을 선택하니까 여기에 수식이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PMT라는 수식, 금융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됐나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 이런데 우리가 만약에 상환기간이 5년이 아니라 2년이라면 월 상환금액은 어떻게 변할까? 또는 3년, 4년, 5년이라면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연이율이 12%일 때 월 상환 금액이 44만 4천 얼마였는데 연이율이 8%로 변동이 일어난다면 9%, 10% 이렇게 달라질 때 월 상환 금액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표의 형태로 보여주세요. 이게 데이터 표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죠? 월 상환 금액이죠. 따라서 월 상환 금액이 계산되어 있는 셀에 있는 수식을 여기에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죠. 근데 선생님이 앞에서는 이 셀을 참조했는데요. 지금은 이 수식을 복사해서 붙여넣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 셀을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을 복사한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표의 첫 번째 셀에 붙여넣는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표현이 될 거고요. 이 셀에 수식이 이렇게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표 전체를 블럭 지정한다. 그리고 데이터 메뉴에 가상 분석 데이터 표로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수식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블럭 지정한 이 표의 첫 번째 행을 보세요. 첫 번째 행은 11행이죠. 11행에 있는 값들 2, 3, 4, 5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렇죠. 위에 상환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상환기간. 따라서 우리가 수식에서 상환기간으로 5년을 했는데 이 5년은 즉 B4셀이 지금 이 수식에 포함이 된 거죠. 적용이 된 거죠. 근데 우리는 5년이 아니라 2년이면 즉 3년이면 4년이면 5년이면 따라서 C11, 12, D11, E11, F11 이렇게 셀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 상환기간이 아닌 현재 상환기간인 요 B5셀을 C11에서 F11로 변경시키겠다라는 의미죠. 두 번째로 열 입력셀을 클릭하고요. 첫 번째 열을 있는 것들이 연 이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 즉 수식에 현재 반영되어 있는 연 이율 B13셀을 클릭해서 B13을 8%에서부터 15%로 이렇게 변경을 시키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하면 이렇게 됐나요? 이 금액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이 수식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데이터표는 뭐다? 현재 시점에 수식에 반영된 셀들을 만약에 가정을 해서 행 입력셀과 열 입력셀의 변화값으로 대치를 해주면 결과가 이렇게 표 형태로 보여지는 겁니다. 됐나요? 자, 다음 시나리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시나리오는 이것 또한 가상 분석 도구죠. 변경 요소가 여러 개일 때 결과를 분석, 비교하는 게 시나리오입니다.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A, B 물품의 반품 수량, 즉 E4에서 E5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매출액 합계 H14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줄을 읽고 지금 현재 A와 B 물품의 반품 수량은 19, 31입니다. 그럴 때 매출액 합계가 이 금액이라는 거죠. 자, 변경 요소가 몇 개인가요? 그렇죠. 물품 A, B니까 두 개가 변동을 한다는 거죠. 이 변화에 따라서 결과값, 매출액 합계가 어떻게 달라지냐 알려주세요.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정하는 시나리오 1번. 시나리오의 이름은 수익률의 증가이고 물품 AB의 기존 반품 수량에서 각 10개씩 감소한 값을 설정한다.
지금 현재 AB는 반품 수량이 19, 31인데 10개씩 감소했을 때 매출액 합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주세요. 이게 첫 번째 가정이고요. 두 번째 가정은 시나리오 이름은 수익률의 감소이고 물품 AB의 기존 반품 수량에서 10개씩 증가한 값을 설정한다. 지금 19, 30일인데 반품 수량이 10개씩 증가했을 때 매출액 합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달라.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하는 게 두 개라는 거죠.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건 뭐다? 매출액의 합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2번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셀의 이름을 정의해야 합니다. 3번 먼저 할게요. 변경 셀의 이름, 이 4셀은 A 반품 수량으로, 이 5셀은 B 반품 수량으로 정의한다. 자, 이 4셀을 선택하고요. 이름 상자인 여기 가서 A 반품 수량 이름 정의를 하죠. 이 5셀을 클릭하고 여기는 B 반품 수량 더. 자, 3번은 했고요. 4번 결과셀 H14셀에는 매출액 합계라고 이름 정의를 하라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H14를 클릭하고 여기 또한 매출액 합계 이렇게 이름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번 문제를 풀게요. 이제 가정을 하는데 자, 시나리오는 어디에 있을까요? 데이터 메뉴에 가상 분석 도구라고 있죠? 여기에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가 지금 현재는 없는데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버튼을 누를게요. 자, 시나리오 이름을 물어보네요. 1번 문제에서 시나리오의 이름은 뭐라고? 수익률의 증가. 자, 변경셀을 물어보는데 우리는 무엇의 변경을 지금 가정하는 건가요? 물품 A, B의 반품 수량을 가정하는 거죠. 그죠? 지금 현재 반품 수량이 19와 31인데 이것이 10개씩 감소한다. 따라서 변경셀은 뭐가 될까요? 그죠? A, B의 반품 수량인 E4에서부터 E5가 변경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하면요. 지금 현재는 A 반품 수량이 19개인데 우리가 수익률의 증가라는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하라? 빼기 10개씩 하라. 그래서 19 빼기 10을 해서 9개가 되고요. B 반품 수량도 31 빼기 10을 해서 21이 되겠죠. 자, 이렇게 A, B 반품 수량이 현재와 다르게 변동을 했을 때 자, 시나리오 첫 번째 적용을 했죠. 자,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시나리오가. 추가 버튼을 눌러서 두 번째 시나리오의 이름 수익률의 감소. 변경셀은 마찬가지로 A, B의 반품 수량 E4에서 E5가 되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 시나리오 두 번째에서는 현재 시점의 반품 수량의 10씩 증가라고 했죠. 따라서 10을 더하면 어떻게? 29가 되고요. 31에다가 10을 더하면 41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를게요. 따라서 1번과 2번을 다 풀었습니다.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건 뭘 알고 싶다? 시나리오를 작성했는데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건 매출액의 합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무엇을 통해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통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약 버튼을 누를게요. 시나리오 요약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약 버튼을 눌러서 보고서의 종류는 시나리오 요약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결과는 뭐다? 매출액 합계,
H14셀의 변동을 알고 싶다. 결과셀은 H14셀입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19개 31개일 때 매출의 합계는 이 금액이다. 그런데 수익률의 증가라는 시나리오에서 A, B 반품 수량이 이렇게 현재 값에서 10씩 감소를 하면 매출액은 반품 수량이 작아졌다는 건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보다 수익률이 올라간 게 되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반품 수량이 이렇게 10씩 현재 시점보다 10씩 증가를 했다는 건 반품을 많이 받았다는 거고 매출을 많이 못 일으켰다는 거기 때문에 매출의 합계가 현재 시점보다는 줄어들었다. 근데 막연하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가 아니라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현재 시트 바로 앞에 위치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트의 바로 앞에 이렇게 위치를 시켰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적금의 연이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만기 금액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B4셀, 지금 적금의 연이율이 지금 10.75%일 때 만기 금액이 이 금액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하는 거죠. 이율이 10.75가 아니라 10% 있을 때. 그리고 연이율이 11.5%일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달라는 거죠. 자, 여기 문제가 좀 아니네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나리오 작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한다? 이름 정의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B4셀의 이름은 이율이라고 정의를 하라고 합니다. B4셀을 클릭하고 이름은 이율. 결과셀 B6셀을 클릭하고 이름은 만기 금액.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하러 가야 되죠. 데이터 메뉴에 가상 분석 도구에 시나리오 관리자로 갑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추가 버튼을 누르고요. 시나리오의 이름은 이율 10%. 자, 변경셀 물어보네요. 문제를 잘 읽어보면 무엇의 변경에 따라 변동에 따라 적금의 연이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따라서 뭐가 변동된다고요? 연이율이 변동된다. 따라서 무슨 셀? B4셀을 클릭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 지금 현재는 몇 퍼센트다? 10.75%인데 우리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연이율을 몇 퍼센트로 만들어 달라? 10%로. 따라서 10%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10만 적으면 안 되고요. 10%라고 적어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고 두 번째 시나리오도 또 작성해야 되겠죠? 추가 버튼을 눌러서 두 번째는 이율 11.5%. 변경셀은 앞과 똑같죠? 연이율 B4셀이 선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연이율을 몇 퍼센트로? 11.5%로 변경을 하겠다. 됐나요? 확인 버튼을 누르고요. 문제에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죠. 돌아서 요약 버튼을 눌러서 보고서의 종류는 시나리오 요약이고요. 그리고 결과셀을 물어보네요. 문제에서 연이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건 만기 금액 B6셀을 알고 싶은 거죠. 따라서 B6셀을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하면 이렇게 현재가 10.75%일 때는 만기 금액이 이랬는데 두 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이율이 10%로 내려가면은 만기 금액이 어떻게 될까? 이율을 11.5%로 올리면 만기 금액이 어떻게 변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시나리오입니다.
문제에서 현 시트의 바로 뒤에 위치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이렇게 뒤로 옮겨야 되겠죠? 자, 오늘은 가상 분석 도구인 데이터표와 시나리오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조금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